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효의 의의를 보시면요. 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시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그러한 사시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사시상태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제도라 합니다. 시효제도는 크게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일정한 사시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취득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가 라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민법 총칙편의 마지막 장에 규정되어 있고 취득시효 제도는 물권법 소유권 취득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법률가 생활의 안정과 평화의 달성, 증거보전의 곤란으로부터의 구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 불필요 등이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시효제도를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구별해야 할 제도로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당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에 있으며 특히 형성권 행사의 경우 이러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산일로 소급한다고 민법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하는 데 반해 소멸시효의 경우 기산일로 소급해서 소멸시효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인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권리 주장이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해서 다시 제척기간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 완성 후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소멸하게 되며 제척기간에서는 포기제도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인데 반하여 소멸시효의 경우 소송법상 변론주의의
기초하여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지만이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법 규정의 문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 얽매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할 것은 아니며 권리의 성질이나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권리가 성질상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자의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소멸시효 제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지만이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민법 제162조에 보시면 제1항에 보시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며 소유권의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비재산권에 속하는 가족권이나 인격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역시 영구불변의 항구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통솔의 입장입니다. 통상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의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권 변동에 있어 성립의권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에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당사자 간의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의 이전을 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것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등기 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가 권리 위의 잠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 경우 매수인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실질적 점유를 중시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성권에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 불행사라고 하는 소멸시의 요건이 성취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성권의 경우 권리행사 기간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적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 됩니다.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여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하게 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없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만을 말하며 다시성에 행사할 수 없는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의 미성치와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은 다시성의 장애 사유에 불과하여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또한 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기가 경과한 이후 자신의 급보를 제공하면 언제라도 상대방의 급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 항에 보시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본래 이행 청구권, 이행하고자 하는 채권의 변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멸시효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경우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에 반해 민법 제163조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라는 단기 소멸시효, 164조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3년의 단기 시효가 걸리는 채권으로는 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 보시면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진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금 채권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의 계산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오가는 서류에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또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의 계산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또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며 6호의 규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호에 보시면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4조에서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에 보시면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과 같이 음식값, 숙박료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 보시면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선의 사용료 채권 역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노역인 연회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대여금 채권 역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속주, 교사의 채권, 수업료 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5조에 보시면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항에 보시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해 재산권은 20년,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1년과 같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 판결에 의해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68조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제1호에서 청구, 제2호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에서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제169조에서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0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시효 중단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전화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8조에서는 중단 후 시효가 중단되는데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의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이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다시 시효가 기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에 기초되는 사실을 깨뜨리고 권리의 행사라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었던 시효 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의 중단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먼저 청구를 보시면 청구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가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로는 소 제기를 말하며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파산 절차의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소, 최고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로서 최고 후 6월 내에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를 발생시켜야 하지만이 시효가 중단되며 최고 후 6개월 내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고지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납입고지의 대상이 된 권리의 발생 원인이 공법상 원인이든 사법상 원인이든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민사채권의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하여 압류는 확정 판결, 기타의 집행 권한에 기해 행하는 강제 집행으로서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이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강제 집행을 보존하는 절차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반드시 재판단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하는 별개의 시효 중단 사유로 됩니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해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고 채무를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 등이 스스로 자기의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의 경우 소멸시효를 통해서 권리를 소멸케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시효 중단에 관여한 자로서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중단효과 발생 이후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이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이외에도 시효의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효의 정지는 중단과 달리 정지 사유가 그친 뒤에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는 완성하는 것이며 이미 경과했던 기간이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